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좀 많이 가라앉았죠. 특히 코스닥이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시 증시가 이제 하락 추세를 시작하는 그 고점에서 하락 추세를 시작하는 지점, 그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은 완전히 요동을 쳤어요. 시작하자마자, 개장하자마자 상승하다가 급락하다가 급등하다가 다시 급락하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장중에 이제 그 FOMC 의사록 공개 이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추가로 인상할 거라는 것을 재확인했고 이번 7월 FOMC에서는 이제 오늘이 6일이고 내일 7일인데 이제 3주 남았습니다. 2주 하고 이제 조금 이제 며칠 더 남았는데 일단 7월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털썩털썩 주저앉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것만큼 이제 조금 정돈을 하고 가는 거고요. 뭐 리밸런싱 하고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를 애들은 이런 분위기에서도 흐름이 다릅니다. 다시 그 시장이 계속 이 정해져 있는 이슈를 가지고 계속 빠지진 않을 거고요. 지금 이슈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슈는 9월에 올리냐 안 올리냐 이겁니다. 9월 FOMC에서 한 차례 더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여기에 좀 시장의 초점이 이제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밀리고 나면 다시 상승할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자리가 나오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좋은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을 다시 매수.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전략이고 당연히 그걸 살펴봐야 하는 것도 뭐 투자자라면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행동이 될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좀 털어내고 어느 정도 밀릴 그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좀 밀리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아마 갈아타는 물량이 상당히 나올 거예요. 항상 그렇거든요. 항상 이렇게 짧은 단기 상승, 단기 하락 이 구간에서는 그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종목들은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뭐 반복해서 벌어지죠. 이건 한 달에도 몇 번씩 그 반복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다시 그 중요한 어떤 구간을 또 맞이하게 되는 건데 아마 7월 FOMC가 다가오면 지금과는 분위기가 또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9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리냐 마느냐가 초점이 된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번 주 내일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 LG전자가 좀 괜찮을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지나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졌는데 내일도 빠질까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아니죠. 이제 삼성전자는 어떤 자리냐?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 98%라는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삼성전자의 최악의 다시 안 올 아마도 다시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최악의 실적을 발표한 자리를 지나가고 3분기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구간이 펼쳐진다면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럼 지금 구간에선 뭘 봐야 되느냐? 이제 2분기 실적 지나갔고 3분기에 얼마나 올라갈까? 그리고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로 선방할까? 내년 실적은 어떨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악의 구간을 지나갔다는 것 때문에 아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라도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보는 게 좀 더 맞다. 왜? 지나간 이슈는 더 이상 뉴스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고 이제 재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재료, 앞으로의 재료가 중요한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앞으로의 재료는 3분기 실적이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제 2분기 실적인데, 2023년 전체 실적인데, 3분기 실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3분기에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것보다는 실적 전망치가 좀 더 좋아지느냐, 좀 더 나빠지느냐 이거예요. 좋을 거라는 건 2분기보다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갈수록 좀 좋아지느냐 아니면 갈수록 좀 나빠지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오늘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은 뺐습니다. 지금 시간을 좀 아끼자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뺐고 혹시 주말에 혹시 가능하면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LG전자도 마찬가지. 그 특별히 좀 뭐 궁금하다 뭐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렸을 건데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안 계셨고 제가 언제든지 뭐 댓글이든 뭐 메신저든 필요한 또는 궁금한 종목 있으면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없었어요. 단 한 분도 안 계셨고 그러면 더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 이따가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오른 네이버 카카오 일봉 차트만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 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151 종목이 올랐고요. 756 종목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0.88% 빠졌고요. 코스피 100 보시면은 0.75% 빠져서 조금 나았는데 뭐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코스닥은 208 종목이 올랐고 1327 종목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죠. 2.32%가 빠졌고 코스닥 150도 2.26 뭐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했고 기관이 왕창 팔았는데 특히 금투는 뭐 이런 금리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제 이슈가 나올 때 좀 덜어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했다. 이게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선물 지수는 0.4%대 한 0.4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는 원달러 환율은 0.18% 올라서 1,300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좀 올랐고요. 국제 유가는 2.87% 올라서 역시 71달러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연준의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을 시사했고 또 미중 갈등 우려 등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 초반에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지만 중국 증시 하락 전환 등으로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다. 코스닥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약세가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ETF도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좋지는 않았는데 역시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재차 상승. 특히 내일 삼성전자, LG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상승할 것으로 뭐 내일이든 다음 주든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비중을 줄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소식에 하락 마감했다 이런 제목인데 뭐 수출 제한 소식이 나와서 하락했다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좀 갈등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하락한 거죠. 그래서 어제 매파적 내용의 미국 FOMC 의사록 공개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중국 정부의 갈륨과 게르마늄 등 히토류 수출 제한 소식에 관련주 등이 크게 약세를 보이며 크게 하락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기반으로 컴퓨터 서비스 업종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 판매 급증에 따라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요즘에는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반도체보다 자동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 보면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4%대 아주 튀죠. 그리고 시총 1위 삼성전자부터 7위 LG화학까지가 다 빠졌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도 2%대 빠지면서 40만 원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면은 케어젠 한 종목만 올랐고 오스템 임플란트 뭐 지금 거래 정지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뭐 상황인데 지금 다 빠진 거죠. 사실 케어젠 빼고 특히 포스코 DX가 마이너스 8%대 많이 빠졌고요. HLB도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역시 네이버, 카카오가 4%대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현대오토웨버도 3%대 올랐고요. 건설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GS건설 지금 악재가 나왔죠. 19%대 급락이 나왔고요. 동부건설 우선주, 남광토건, 동부건설, 태영건설까지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운송장비 부품, 자동차주 때문에 그런데요. 성우하이텍이 26%대, 에코플라스틱이 7%대 올랐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제일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상인이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 인성정보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바이오노트가 3%대 올랐고 JW 생명과학, 동성제약까지가 상승했네요. 그리고 하락한 종목은 유유제약 EUB가 마이너스 7%대, 삼일제약이 마이너스 5%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피플바이오 10%대, 메디톡스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틸렉스가 마이너스 10%대, 올리패스가 마이너스 9%대. 어제 좋은 흐름 나왔던 네이처셀은 마이너스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2,467억 원이 늘었고 코스닥의 FST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메디톡스, 셀티론 헬스케어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비중 보시면은 점점점 늘고 있죠. 에코프로도 4%대, 에코프로 BM은 21% 넘게 공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자,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대상, CJ, 한국금융지주, 신세계, 대한전선 순으로 공매도가 많았고요. 코스닥은 나이스평가정보, 커넥트웨이브, 코미팜, 젠백스, 셀트리온 제약 순으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FOMC 의사록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일단 그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 모멘텀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중요한 구간인데 3분기 실적? 이거는 이미 다 지금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4분기 실적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2023년 전체 실적이 개선될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곧 한 2주 정도 뒤쯤에 좀 드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페드워치에서 그 약간 희한하다기보다 좀 특이한 변화, 특이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러네요, 사실은. 그저께 90.5%까지 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그 확률이 90.5%까지 갔는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왔잖아요. 그럼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더니 88.7%로 조금 빠졌습니다. 좀 내렸어요. 물론 여전히 압도적인 차이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쪽으로 이제 확신이 있지만 지금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생각 쪽으로 약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떨어졌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분기 실적 보자고 했는데 2분기 전망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 파라다이스였습니다. 42%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기존에 2,190억 원이었는데 2,818억 원으로 29%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크게 주는데 일단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거라면서 2분기 실적도 조금 최악이긴 최악인데 그래도 조금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랑 두산 밥캣도 실적 기대가 지금 쏠리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광물 통제에 결국 중요한 건 통제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미국의 추가 조치에 대한 경계심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이걸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즉 중국과는 조금 적대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또 생긴 거죠. 자, 그리고요 오늘 그 대신증권에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고 종목도 뭐 열 몇 종목 분석이 쫙 붙어 있는 120쪽짜리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전지에 관심이 있거나 2차 전지 투자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좋은 내용이 가득 들어 있긴 한데요. 자, 왼쪽에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좀 더 그 비중을 늘리자 이런 얘기고, 제가 노란색 형광 펜치를 했는데 투자 매력도를 보유한 개별 종목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투자 전략이 뭐냐 하면 숲보다 나무다. 전체 2차 전지보다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탑픽을 LNF와 천보로 지금 일단 선제적으로 두드려 맞고 조금 못 올라가고 있는 두 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신증권의 리포트 참고하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사주 취득 결정, 얼마 전에 셀트리온 나와갖고 지금 자사주 막 사고 있는데 얼마어치를 사려고 하냐면 243억 2천만 원어치를 사겠다 하고 공시를 했습니다. 주가 안정 도모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래서 자사주 매입 굉장히 호재지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네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100만 주 넘게 매수, 개인이 36만 주 매수. 기관이 3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142만 주 넘게 오늘도 매도를 했고요. 특히 금투가 231만 주를 팔면서 이틀 동안 470만 주 정도를 매도했고요. 연기금이 100만 주 넘게 했는데 주가는 400원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은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13만 6천 주. 이건 최근 한 달 사이에 하루 매도량으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금투가 선제적으로 털고 있다. 에코프로 BM을. 그래서 6,500원이 빠졌고요. 에코프로도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기관은 3일 연속 매도, 금투가 3일 연속 매도하면서 22,000주를 매도했고 사모펀드도 매도했고, 그런데 연기금이 4일 연속 매수 들어오면서 일단 주가는 뭐 동시효과에서 2,000원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우려할 만한 그런 지점은 아닌 것 같고, 셀트리온은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죠. 그럼 누가 샀지? 저 오른쪽에 기타 법인이 11만 8천 주. 그럼 이건 뭐라 그랬죠? 자사주 매입. 오늘 같은 날 15만 2,600원 어제 종가와 같았는데 오늘 저점이 15만 5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 여러분 15만 원 안 깨게 회사가 계속 자사주 매입할 테니까 여기서 매수해 주세요. 매수해도 됩니다 하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는 거죠. 셀트리온에 관심 갖고 계시다면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면 충분히 저점에서 아마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15만 원에 가까이 붙일 때 오늘 저점처럼 15만 500원까지 빠졌다 이러면은 이때는 매수할 만하다. 왜? 워낙 많이 빠진 데다가 또 회사가 사주니까요. 회사가 든든한 어떤 매수 세력이 돼주니까요. 그래서 괜찮다. 조금씩 사 모으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자사주 매입 이제 공시가 나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를 했고 개인도 5일 연속 매수네요. 했는데 기관이 13만 주 넘게 덜었습니다. 특히 금투가 4일 연속 매도, 연기금도 5일 연속 매도,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800원이 빠졌고 주가가 63,200원, 바닥 거의 다 왔어요. 63,000원 정도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사주 매입 호재는 내일 증시에서 반영되면서 63,000원 아니면은 62,000원대 후반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위메이드 외국인이 35,000주 매수, 개인 3일 연속 매수. 근데 기관이 5만 주 넘게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1,000원 넘게 빠졌고 다시 39,000원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시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28%, 200원이 오른 71,800원. 에코프로 BM 0.73%, 2,000원이 빠진 27만 3천원. 에코프로 0.32%, 3,000원이 빠진 93만 8천원. 셀트리온 0.33%, 500원이 빠진 15만 2,100원.
헬스케어 0.16% 100원이 빠진 63,100원. 위메이드 0.51% 200원이 오른 39,45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 삼성전자는 매물대 길게 그려보면 7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서 더 빠져도 71,000원까지 빠지고 나면 이건 제한적이다. 더 빠지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곧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뭐 하락하는 것처럼 페이크를 준 다음에 매물을 모아서 매집을 해서 바로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빠져도 71,000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 매물대 그려보면 273,000원 정도. 지금 현 주가보다 2,000원쯤 빠지면 매물대 지지라인이 나오고 오늘 시간외가 2,000원 빠졌죠. 그러면 내일 시초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또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매물대 하나를 바꾸고 21선 부근까지 추가로 밀리는 그런 구간. 그래서 내일 내일의 이 매물대 지지라인이 굳건히 지켜주면서 반등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에코프로는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십자형 패턴의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 시그널이에요. 지금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랫꼬리 끝이 3일선. 그러면 지금 완전 급등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급등 추세를 깨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은 3일선 정도 깨더라도 5일선, 아직도 5일선이 뭐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와서 100만 원 못 보고 밀릴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100만 원 볼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자사주 매입이 왕창 나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그 매물대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하단 지지라인을 형성해주고 있고, 뭐 더 빠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죠, 그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대라면 이제 저 위쪽에서 11선이 내려오고 11선 어제도 11선에 눌렸고 오늘도 11선 돌파하지 못했는데 11선을 돌파하는 그런 타이밍 맞춰서 매수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매물대 부근까지 왔죠. 그래서 오늘 매물대를 뚫고 내려갔다가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매물대 지지 확인했고 특히 지금 시간에 빠진 게 100원이 빠져서 63,100원. 지금 매물대 지지라인이 63,000원. 그럼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걸 깰 수도 있겠죠. 근데 깨면 6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거라 그렇게 상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사주 매입 같은 호재도 나왔기 때문에 6만 원 정도에서 또는 약간 더 빠진다 해도 6만 2천 원대 후반에서 저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계속 하락세.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저점 부근을 좀 지지라인으로 삼지 않겠느냐. 그러면 3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약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이버 일봉을 그려보면, 네이버가 참 되게 못 갔구나, 오랫동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애용하는 방법, 스토캐스틱 슬로우 아래쪽, 바로 가운데 동그라미, 또 RSI 맨 아래 동그라미.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가격을 보면 주가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의 저점 정도가 네이버의 매수 기회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조지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으면은 뭐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 타이밍이 딱 지나가는 그런 자리였던 거고요. 카카오도 보면은 스토캐스틱 슬로우 가운데 동그라미 RSI가 마지막 맨 아래 동그라미 보면은 통상 지난주 목요일 수목금 정도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8,000원대 뭐 아니면 49,000원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 신호를 읽고 매수할 만한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미국의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60포인트, S&P 500이 마이너스 20.75, 나스닥이 마이너스 60포인트대 빠지고 있는데,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50분쯤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더 커지고 있네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230, S&P 500 마이너스 30,
나스닥 마이너스 110, 106, 110, 106, 107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이 흐름, 낙폭, 그러니까 하락 추세대로 급락을 할 경우 당연히 우리 증시도 내일 급락.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급락으로 전환을 한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비중을 좀 줄여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침에 다행히 어제 그랬듯 오늘도 미국 증시가 요동치면서 뭐 종목에 따라서 좀 어떤 바닥을 좀 잡아주고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뭐 홀딩하는 거죠. 한번 가보는 거죠. 만약에 내일 급락이 나오고 내일 우리 증시도 빠진다면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비중 축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미국 증시가 요동을 치면서도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면 그때는 홀딩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